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어젯밤에 올렸던 그 이정재 편은 사실 상당히 마음이 다 상당히 무빙된 상태에서 찍어서 그런지 볼 때도 상당히 좀 마음이 찡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이제 이정재가 매력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뭐 제가 이제 아까 변요한이나 그리고 손석구 이런 분들이 이제 매력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이병헌이나 이정재 같은 경우는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뭐 사실 매력 있다고 하기에는 그런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지, 매력이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름 붙들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매력이 있어도 이병헌이라든지 이정재처럼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정재, 이병헌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어제 좀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 인드림스를 틀어주고 싶었는데 뭐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안 틀어줬는데, 젊은 남자에서 항상 이정재가 본인이 시가를 한 대 딱 물고 인드림스를 들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40살까지 항상 무슨 바를 가면 인드림스를 신청했죠. 한번 여러분도 한번 로이 올빈슨의 인드림스를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일단 오늘 오프닝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아주 여기도 정가에 따끈따끈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여의도에서 뭐 중도 보수 좌파 할 것 없이 그 원로들이 여의도에서 이제 현실 정치에 임하지 않는 그 원로분들께서 간곡하게 이 얘기를 꼭 청년의 뉴스룸에서 해달라, 저한테 타진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걸 그냥 공중파 이런 데서 하면은 할 수 없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제가 참 저희 할아버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워낙 저한테 저를 좀 사랑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또 마다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긴급 제안 3가지, 윤 대통령한테 전하는 이 전국 수습을 위한 긴급 제안 3가지를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이건 뭐 정파를 떠나서 뭐 좌파니 우파니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좌파니 우파니 이런 거 만든 것도 좌파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는 무슨 파를 만들지, 갈라치기를 하지 않는 게 보수입니다. 뭐 청년층이네, 뭐 노인이네,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진짜 보수는 뭐냐면 나이가 80이든 20대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보수입니다. 뭐 젊다 늙다, 뭐 강남 산다 강북 산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낸 것도 다 좌파예요. 뭘 이렇게 자꾸 계층을 만드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돈 많으면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돈 많나 보구나,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저게 나쁜 놈들이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양복 입고 다니는 거 전혀 그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싸가지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훌륭한 거예요. 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뭘 타고 다니든 뭔 상관입니까? 그걸 가지고 욕을 하는 것 자체가 더 없어 보여요. 제일 안 좋은 것은 불법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뭔가를 하는 거, 탈법을 하는 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뭐 심리적으로 뭘 누구한테 손상을 끼쳤다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거 없어요. 법을 안 지키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뭐 이런 거 우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여의도의 정가에 우리 원로 영감님들께서 긴급 제안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전국 수습을 위한 긴급 제안 3가지. 첫째, 가급적 신속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정광석화 같은 이전 정권 비리 수사에 바로 착수해라.
그리고 빨리 진행해서 빠른 결말을 내라. 적법 절차에 따라서. 뭐 이게 정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뭐 진행도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누구 눈치 보거나 또는 뭐 결말이 났는데 그걸 뭐 또 결말을 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뭐 보수니 좌파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기를 약간 시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에 따라서 그냥 의법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뭐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뭐 민주노총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또는 뭐 소위 해서 호남에서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걸 너무 재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검찰은 죄가 있으면 벌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재고 있다는 느낌이 매우 지금 부적절해 보인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에너미도 뭐 친구와 적도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근데 만약에 본인이 윤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여당이 특히 윤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예를 들면 야당을 적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에너미라고 생각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그 갓파더에 나오는 그 얘기를 전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친구는 가까이. 예, 그러니까 친구는 가까이. 근데 적은 더 가까이. 한마디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적법 절차에 따르는 정광석화 같은 이런 진행과 결말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수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두 개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금 그 얘기는 이제 그 대부 원에서 말론 브란도가 했던 얘기죠. 예, 말론 브란도가 했던 얘기입니다. 에너미를 죽이기 위해서는 에너미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뭐 에너미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 적과 피하를 구분하는 순간 본인의 권력만 약해지는 건데 아무튼 지금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야당을 만나야 됩니다. 야당 특히 누구? 뭐 우상호 같은 뭐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더 중요한 거 원내대표를 빨리 만나야 된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영수회담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이재명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되면 이재명을 만나면 되고 지금 원내대표랑 이게 법에 따라서 지금 정해져 있는 민주당의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내대표예요. 그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요즘 무슨 일 때문에 내가 고충을 좀 들어보자. 제가 좀 어드바이스를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어드바이스를 좀 들어야 되고요. 뭐 민주당이라 해서 다 나쁜 놈들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정치 초신자인데 뭐 민주당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좀 전공법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정치 초신자니까 쟤네들이 날 갖고 놀겠구나. 민주당 애들을 뭐 부르면은 쟤네들이 나를 만나서 또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무슨 수를 쓸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대통령이 됐고 이 사람이 행정부 수반이지만 국가의 수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권 분립하에서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국가의 수반이란 말이에요. 국가 원수란 얘기죠. 그래서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빨리 만나요. 박홍근을 빨리 만나자고 제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먼저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제라는 건 뭐예요? 영국으로 따지면 여왕이에요. 여왕. 여왕이 여당 대표를 만나서 야당 대표를 만나서 여당 대표 연합 원내대표 권성동만 만나지 말고 야당 원내대표 박홍근을 좀 만나서 의견을 들으라는 거죠. 그럼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왕이라는 거는 뭐 서인이든 남인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다 자기 밑에 사람들인데 우리가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의 원수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야당도 자기 신하란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야당도 자기 신하인데 왜 한쪽 신하의 의견만 들어보냐 이거지. 그러니까 국가 원수라는 거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자기이지만 민주당 분들도 본인의 어떤 지휘해야 될 일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하고 마치 자기는 빠지고 권성동이라든지 장제원 같은 사람들이 또는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신 내세워서 정치는 얘네들이 알아서 난 정치 몰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지금 어른들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거 자체가 이미
멋있어 보이지도 물론 않고, 예, 멋있어 보이지도 물론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적법 절차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뭐 정치는 권성동 성동아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예, 그냥 누가 대신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하라는 얘기예요. 조직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예? 제가 조직 관리 벌써 몇 년째입니까? 예? 조직 관리 18년째인 제가 저 같은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뭘 대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 항상 나한테 욕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야 되고, 나한테 좀 우호적인 사람들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우호적인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쓴소리를 듣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동정해주는 사람, 나 공감해주는 사람이 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쓴소리해주는 사람, 나한테 자꾸 뭔가 압박하는 사람이 날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님 보시는 우리 청년분들도 그걸 명심해야 돼. 우리 지금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아. 친한 친구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자기한테 욕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걸 겁을 내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국정 수습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거해서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하고, 왜?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수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야당 탄압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 5년 동안에 했으면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다음 정권도 무서워서 똑바로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야당,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다 대표들을 만나서 의견과 어드바이스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한테 쓴소리 하던 얘기들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로 빠지지 않는구나. 우리 대통령이 자신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의구심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저 뒤로 빠지지? 뭔가 자신이 없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야당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거, 민주노총이라든지 운동권, 야당 이런 분들 있죠. 야당 친야당 성향의 어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빨리 만나야 돼요. 정대철 옛날 전 민주당 고문이라든지 유인태 이런 분들, 김원기 아주 옛날 고문들 있잖아요. 민주당이 아주 그냥 터치대감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제가 사실 민주당의 어떤 기본 이념과 색깔들을 참 좋아합니다.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경제 발전을 이뤘던 어떤 박정희라든지 전두환 어떤 이승만의 영향도 있었지만, 또 민주화가 일어났고 또 문화 발전을 일으켜서 또 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킨 게 다 민주당 덕분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서 야당 인사들 만나고, 가장 중요한 거, 민주노총의 양경주를 빨리 만나야 돼요. 양경주 위원장을 만나서 민주노총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민주노총이라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문들은 그냥 의견만 내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 검경, 예를 들면 검찰 장악했잖아요. 왜?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장악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민주노총이에요. 예.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실질적인 권력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조직력이라는 겁니다. 조직력, 뭔가의 행정력이라든지 뭔가 한마디로 버스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권력이 바로 실질적인 권력입니다. 검찰, 경찰 버스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요. 전경들이고 뭐고 다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요. 기동대니 뭐니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요. 권력, 군인, 트럭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실질적인 권력이에요. 그럼 민주노총 전화 한 통이면은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권력을 인정하고, 그 양경주 위원장이라든지 특히 이 민주노총의 실질적인 그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공식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는 완전하게 그거 안 된다. 딱 이렇게 딱 끊어서 그냥 법에 따라서 되는 것만 얘기하고 안 되는 것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에서 누가 예를 들면 이재명을
탄압하지 말고 뭐 민주당을 탄압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건 그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런 부분은 대통령이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 그럼 법에 따라서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법에 따라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걸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죄가 있으면 벌을 주고 없으면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없으면 그냥 풀어주라. 이게 그냥 법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그냥 법적 적법한 절차에서 그냥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 누구를 김경수를 사면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미리 생각해서 막 누구 사면을 해달라고 얘기할까봐 안 만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안 만나니까 민주노총이네 이 야당 대표들 안 만나니까 자꾸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만날 수 있는데 윤석열이 못 만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바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군가를 자꾸 만날 수 있는 실력만 보여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죽어버려요. 곰팡이가 햇빛을 만나면 싹 없어지듯이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 가장 이제 이것도 대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알파치노가 한 얘기 아닙니까? 예, 적을 미워하지 마라. 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노총이네 이런 어떤 야당 대표들을 좀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미워하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뭐하러 미워하고 좋아하는 걸 티를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가지도 간지나게 일을 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니까 간지가 안 나요. 사람이 동물이든 인간이든 말입니다. 뭔가에 앞에 두고 뭔가 추춤추춤하거나 뒷걸음치면 일단 간지가 안 나는 겁니다. 그건 똑같아요.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겁니다. 뭔가 뒷걸음치지 말고 당당하게 안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나는 이래서 이렇게 했다.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약간 찜찜하고 주춤주춤하고 뭔가 뒷걸음치고 이러면은 인간이든 짐승이든 다 뭘로 생각하냐면 호구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멋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 뭔가 멋이 없어지는 순간 아우라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 아우라가 떨어지는 순간 그게 바로 국정 장악력이 되는 것이고 소위 이게 지지율이 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정년임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 매력 누구 변요한의 매력이네 이병헌의 기사회생의 매력이네 이런 얘기 왜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자꾸 멍하니 있으면요 기생충 같은 사람이 돼요. 머리가 이게 딱 하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만 무슨 맛있는 밥 먹을 것만 생각하고 야한 생각만 하고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뭔가의 어떤 멋진 생각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질구질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부터 사람이라는 것은 발전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우리가 이제 국정수습이라든지 이런 정치라든지 일반 민간이라든지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결국은 뭔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그냥 멋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멋일 수도 있겠어요. 항상 어떨 땐 누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뭔가 이 프로세스 자체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 프로세스 자체가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렇게 봐도. 예, 좀 없어 그냥 그래요. 한마디로. 예, 이게 그냥 노무현처럼 아예 그냥 일을 못한다는 것처럼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늘 어차피 군사정부였다가 이제 노무현이 됐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잘 봤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대통령 참여해왔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없는 이제 시대입니다. 워낙 많이 이제 정권이 여야가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전에 해왔던 정부들이 했던 행동대로 국가의 원수가 해야 될 일들을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신속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정광석과 같이 이전 정부에 대해서 비리 수사를 하고 그걸 위해서 야당 원내대표 빨리 만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민주노총이라든지 친야당 인사 운동권 출신들을 빨리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서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내가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랑 안 친하다는 얘기를 빨리 불식을 지켜야 당 내에서 이런 이준석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진다. 그리고 청년들도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노인들도 돌아오게 되고, 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강력하게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의도에 계시는 우리 그 원로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렸습니다.